최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결정으로 지방대학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보다 크게 늘어나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금호강 일대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는 야생동물의 생태 환경을 위협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 일요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이겨 구단 역사상 가장 길었던 13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한낮엔 34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예상되고요. 현재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인 폭염특보도 좀 더 강화된 상태입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에 드는 복날 중복입니다. 중복인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구를 포함해 현재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폭염경보로 격상된 상태고요.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 분포 보이며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대구 34도, 안동 33도, 의성 34도 보이며 대부분 지역에서 34도 안팎의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면서 오늘 최고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분포 보이며 계속해서 더 뜨겁게 느껴지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오존 농도도 나쁨 예상되는 만큼 건강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수시로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농작업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5에서 30mm의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 많은 가운데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도 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부가 수도권의 대학 정원 규제를 푼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교육부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일부 학과에 국한돼 있지만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결정으로 지방 대학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024학년도 대입부터 약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은 정하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7개월 전 정부는 정반대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며 보다 과감한 정원 감축 결정을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에 미충원이 집중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폐교 위기 대학도 증가하고 있다며 과감한 구조 개혁을 대학마다 스스로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군다나 정원 감축은 그동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대에 훨씬 집중돼 왔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정원 감축 규모는 수도권 대학은 3만 5천여 명, 15.9% 줄어든 데 비해 지방대는 3배 이상 많은 14만 5천여 명으로 33.6% 줄었습니다. 반도체 인력을 키운다며 급한 대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푼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발표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지역사회하고 좀 더 논의해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해서 이제 나가도 되지 싶은데 너무 졸속으로 자꾸 이제 좀 대응하는 듯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인공지능 등 다른 첨단 분야에서도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국가 균형 발전을 내팽개친 정책이라며 반대 서명 운동을 선언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빙자한 수도권 대학 정원 정책에 대한 반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명 운동도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공장 증설 규제까지 하나둘 풀릴 조짐을 보이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불균형이 개선은커녕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어제부터 중단했고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도 강화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그제 하루 대구 경북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200여 명. 더블링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6월 마지막 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712명이던 것이 한 달 만에 4,792명으로 6.7배나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오미크론, BA.5 등 각기 다른 성향의 변이 바이러스별로 중증화율과 사망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델타 때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한 30% 돌아가시고 나머지 70%는 밖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미크론 때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60%가 돌아가셨어요. 경상북도는 동일 집단 격리를 했다가 격리된 시설 안에서 대부분 확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내 10곳의 요양시설 안에 한 층 전체를 음압병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 접촉자들을 별도 격리하기 위해 음압병상 500개를 마련하는 겁니다. 확진자는 병원으로 1차 소산을 시킬 계획입니다. 병원으로 입원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비 확진자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노인 간호센터로 옮겨가지고 보호를 하면서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시 병원으로 옮기는. 대구시도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552곳을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델타처럼 60만 정도 나왔을 때도 저희 기본적으로 중증증 병상 그 당시에 1,180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의료기관의 감염병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37.9%, 경북 지역 가동률은 29.6%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확산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금호강 일대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주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는 이런 토목공사가 강 주변에 사는 동물들은 살 수 없도록 생태 환경을 위협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금호강교 주변 습지입니다. 양수기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강물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선 산책로를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가 깔려 있습니다. 주변에는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이곳에 10억 원을 들여 금호강 산책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끊긴 금호강변 2.8km 구간에 폭 2m의 길을 내는 공사입니다. 주민들이 금호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구청 측은 말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혈세 낭비라며 공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천연 기념물인 수달과 고라니, 너구리, 삭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산책로가 들어서면 그 야생동물들의 이동로와 서식처가 교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생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 위험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든 육가크롬이라는 발암 물질이 수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과 만나면 용출돼 나옵니다. 구청 측은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청 협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 다 검토 거치고 의견 받았거든요. 산책로 폭이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넓게 하려 했는데 적게 이제 2m 폭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환경단체는 공사 구간 강물을 채취해서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일대 야생동물 서식 환경에 피해가 없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그제 키움과의 경기에서 이겨 구단 역사상 가장 길었던 13연패의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긴 연패는 끊어냈지만 한화와의 오늘 경기 또 후반기 팀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발 허윤동의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 홈런 포함 5타점 활약을 보인 4번 오재일. 두 핵심 선수의 활약으로 삼성 라이온즈는 8대0 완승을 거두며 구단 창단 후 최다인 악몽 같던 13연패의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긴 연패 기간 동안 팬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던 허삼영 감독은 참담함과 초조함 속에서도 끝까지 힘을 실어준 팬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하며 치욕적 결과를 거울 삼아 보다 나은 경기를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렵사리 13연패를 벗어나긴 했지만 후반기 삼성 라이온즈의 갈 길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팀의 마무리 오승환의 부진은 뚜렷한 대안 없이 현재 진행형이며 고참급 주축 선수들의 침체된 경기력이 회복될지도 미지수입니다. 한계는 분명하지만 이를 극복할 대안도 희망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도 구단에 오히려 저희 팬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돈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서 볼 수 있는 경기를 우리가 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솔직히 우리가 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깊은 부진 속에서도 소중한 승리에 박수를 보내고 눈물 흘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삼성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반기 레이스. 삼성은 최하위 하나와 상대 전적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였던 롯데와 다가오는 홈 6연전을 치릅니다. 주중 3연전으로 펼쳐지는 하나와의 시리즈는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아닌 포항에서 3년 만에 펼쳐집니다. 상대적으로 이곳보다 성적이 좋았던 포항 야구장에서 삼성이 연패 탈출의 기운을 이어갈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네, 부산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청소년들 여럿이 수십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매장 안팎에 CCTV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지만 이들은 휴식까지 취하면서 30분 넘게 절도 행각을 벌이는 대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 MBC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새벽 부산의 한 무인 편의점입니다. 고등학생들로 추정되는 4명이 매장 안을 기웃거리더니 곧이어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범행이 끝났나 싶더니 다시 들어와 금고까지 털려다 실패하고 달아납니다. 담배와 술,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30여 분간 50만 원어치를 훔쳐갔습니다. 담배 액장들이 다 열어져 있고 카운터가 막 열려있고 그다음에 냉장고 같은 것들이 열려있지.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편의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새벽 시간에만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매장 안팎에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CCTV 5대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훔치다 바닥에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거나 곧바로 달아나지 않고 편의점 밖에 모여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일단 좀 불안하긴 한데 지금 애들 때문에 지금 문 닫으면 원래 이용하셨던 손님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 100일간 전국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1,400여 건, 이 중 36명이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최근 김양식 어장에 기름을 유출시킨 낡은 사고 선박의 처리 문제를 놓고 어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양식철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사고 현장의 선박은 2주 넘도록 태연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목포 MBC의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도리포 해상입니다. 지난 11일 기름 유출 사고가 났던 노후 선박이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노후 선박 인근에는 지주식 김양식을 위한 기둥들이 수도 없이 박혀 있습니다. 당장 40여일 뒤면 김양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민들은 걱정입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이고 불안스럽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민들 지금요. 네.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선박 처리 방향은 불확실합니다. 무안군이 선박 주인에게 제출하라고 했던 인양 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양 동의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는 인양하겠다는 선주 측의 구두상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선주가 8월 10일까지 약속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킬 걸 대비해서 군에서 직접 처리했을 때 사업주 산출이라든가 계약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름가량 남은 시간 안에 선주 측이 인양하지 않을 경우 무안군은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배를 치우겠다는 입장. 하지만 행정 대집행 절차를 위해 이행기간 등을 명시한 계고장도 선주 측에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김양식 준비철까지 선박을 치우지 못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겁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고교 검도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영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국 최고의 고교 검사를 선발하는 이번 대회에는 올해 단체전 26개 팀과 개인전 27개 학교 108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대회 우승을 놓고 열띤 경쟁을 이어갑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치르지 못하다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개인전과 내일 펼쳐질 단체전을 경기 당일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에서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TV에서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낮 12시 5분과 1시 20분에 각각 중계 방송합니다. 한여름밤에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가 경북 지역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구미 새마을광장에서는 다음 달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 애니메이션, 액션 판타지, 뮤지컬 영화 등을 상영합니다. 또 경산시 시민회관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애니메이션과 액션 영화 등을 무료로 상영하는 한여름밤의 영화 축제도 열립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사전투표소 출입 제한을 어기고 소란을 피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주소를 여러 번 되물은 점을 항의하며 규정을 위반해 사전투표소로 다시 들어갔고 선관위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던 것에 화가 나 다음 날 다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3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를 마치면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2차례 고지받고도 다시 들어가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의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올해 상반기 심정지 환자 102명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회복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1,050명으로 이 가운데 9.27%인 102명이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로 병원 도착 전에 심장이 다시 뛰는 자발순환 회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도착 전에 자발순환 회복률 9.7%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심정지는 5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만큼 119 구급차 3인 탑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농업명장과 농어업인 대상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경북 농업명장은 신농법을 도입 개발해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에게 주는 것으로 해마다 2명씩 선발해서 지금까지 40명의 품목별 농업명장을 배출했습니다. 올해 27회를 맞은 경북 농어업인 대상은 지역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공헌한 농어업인 11명을 전체 대상과 부문별 대상으로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복 가운데 두 번째에 드는 복날 중복입니다. 중복인 오늘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구를 포함해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폭염경보로 격상된 상태고요.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 분포로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대구 34도, 안동 33도, 의성은 34도까지 올라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 속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수시로 해주시고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농작업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동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고령 2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고령 33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3도, 김천 2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3도, 김천 3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2도, 의성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3도, 의성 34도로 무덥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4도 안팎의 폭염과 함께 소나기 소식이 자주 들어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